주연아 괜찮아? 너 그쪽이 나 약 먹었지? 그치 이거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안 먹었으면 그치 지금 이게 유행인가 보다. 자 먼저 보세요. 자 한조 삼성기공이라고 있습니다. 먼저 거기 보시면 자 이 프린트에 웬만한 거 다 적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자 이 지문이 조금 어려웠던 건 어떻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되게 고생받던 남자 때문에 고생하던 여자가 성별을 바꿔 태어나가지고 복수하는 얘기예요. 복수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아내로 계속 태어났더니 너무 이 새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 생에는 내가 이 새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생하는 거 있잖아요. 환생하는 거. 자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거기 위에 쓴 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환생 자 윤회라고 있습니다. 환생 윤회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우리가 유수라고 되어 있죠. 유수, 곽후, 금후 이렇게 있는데 어느 정도 쌤이 좀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유수는 여태자에서 광무제, 자 그래서 강목황, 그 다음에 조수화로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곽후는 여태자 후궁으로 태어나고 광무제, 저 유수의 아내로 태어납니다. 바로 위에 있는. 그리고 나서 강황으로 태어납니다. 여기서 곽후가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곽후가 주인공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고전 소설을 볼 때 힘들어하는 애가 주인공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 그렇지? 갈등의 문학이니까. 음후가 있는데 음후는 유수의 계비로 했다가 나중에 설여주로 태어납니다. 요 흐름을 잡아내느냐 못 잡아내느냐가 가장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눈으로 읽은 친구는 이거 다 박살났을 거예요. 눈으로 읽었던 친구는 철저하게 체크해 나가면서 인물관계 파악하면서 자 그렇게 읽었어야겠다. 자 가자. 자 남원 곽후가 자 이대로 체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곽후가 자 냉정한 얼굴로 차갑고 매섭게 말했다. 자 이거 물결 한번 쭉 치시고 다 돼 있죠?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죠? 자 차갑고 매섭게 말했습니다. 자 신첩 낭호는 자 윤회를 2번 했으나 2번 태어났다는 얘기야. 한나라와 맺은 원은 수백 년이 지나도록 풀지 못했습니다. 처음 인간 세계에 내려가선 이런 거 우리 적감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태자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자 위에 선생님이 적어놓은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유수의 자 후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이 펴친 이유는 자 언급되는 인물이니까 왕소를 낳았으나 공손비에게 은총을 뺏기고 말았어요. 깊은 궁에서 우울하게 지내다가 자 원수놈의 강충의 꾀에 빠져서 자 세모 잡았고요. 그래서 강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옵니다. 뒤쪽에. 자 태자가 원통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나 또한 죽었습니다. 그 후에 그래서 쌤이 체크를 딱 해놨어요. 다시 한나라에 태어나서 2번째 인물입니다. 부귀한 가문의 귀한 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광무제 유수의 아내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비로소 전생에 억울함을 싣고 여태자가 재생한 다시 태어난 광무제 유수를 만났죠. 그죠? 여태자가 재생한 즉 다시 태어난 광무제 유수를 만나서 수견을 맺을 수 있었다. 자 원래 유수의 집안은 자 가족이 많고 자 가난한 데 비하여 우리 집안은 왕실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부유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이 정한 인연에 매여서 가난한 유수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문의 차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쭉 보면 요약하고 압축해서 제시했습니다. 전체 대사를 통해서. 색한 초가집에서 뽕을 심고 보리죽이라도 쓰며 남편의 뜻을 따르고 아주버니와 시누이를 공경하며 시부모를 복량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친정 집안의 재산으로 남편이 자 천하를 자 도모하게 하였으니 비록 하늘에 운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내주한 공덕도 적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함께 했는데 헌십작처럼 버린 힘. 그죠? 고생한 거야. 신첩에 나는 그래서 뭘 느껴?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습니다. 어찌 뼈에 사무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 우린
거의 적진 않았지만 만약에 사자성어가 되면 뼈에 사무치는 원한 이렇게 얘기하죠. 잠깐만요. 이거 안 눌렀니? 얘 왜 불이 안 들어와? 됐다. 앞부분에 한 5분 정도? 안 됐네. 자, 다시 볼게요. 자, 거기 보면 우리가, 저기 두 번째 단락에서 니은 밑에입니다. 니은 밑에. 이렇듯 어려움을 함께한 신첩을 헌시장처럼 버려서 억울함과 원통하고요. 어찌 뼈에 사무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런 거 우리는 각골통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간 세상으로의 윤회는 실로 기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이번 윤회에는 음양을 바꿔 무슨 얘기야? 남자 여자를 바꿔서 이런 뜻이야. 남자 여자를 바꿔서 저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되고 저 새끼 유수는 이런 얘기야, 그지? 여자가 되게 하여서 복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진짜 고생했나 보다. 그래서 거기다 암시자라고 쌤이 좀 적어놨어요. 골수에 깊이 박힌 곽후의 원통함을 드는 자, 이 옥황상제도 좀 이상합니다. 복수를 하지 못하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무슨 놈의 신이 복수할 수 있게 도와줘. 이에 고개를 숙이며 강보강 유수와 태음성 의무를 즉시 데려오라고 명했고 잠시 후 그들이 이르자 그래서 장면 전환했습니다. 옥황상제가 소원을 물었습니다. 강보강 유수와 태음성 의무는 다만 옥황상제의 건강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옥황상제가 비로소 머리를 끄덕이는 남두성과 북두성에게 세 사람의 윤회 보응을 분명히 하라고 명령했어요. 윤회해라, 윤회하게 해라 이런 얘기야, 그지? 자, 남두성과 북두성이 명을 받고는 서천열애를 불렀습니다. 서천열애 부처님이겠죠? 우리 그 서천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 서유기에서 얘네들이 가는 곳이 서천이잖아. 그렇죠? 바로 이제 미륵보살이 있는 거기입니다. 자, 한나라 때 세 사람이 갈 곳을 명하소서. 서천열애가 육갑신이죠? 육갑하는 애 아닙니다. 육갑신에게 우리가 육갑이 뭐예요, 육갑? 한 사람의 일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 다음에 갑을병정 뭐 이렇게 쭉 있는 거 있잖아. 그것이 뭐 갑신년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게 하나가 다 도는 게 뭐예요? 다 다는 게 나이가 60이 되는 거죠. 환갑. 그래서 갑. 이 갑이 어떻게? 한 번 돈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육갑신에게 명하여서 각각 갈 곳을 점지했습니다. 옥황상제가 남원 각후와 광모강 유수의 음양을 바꾸라고 명했습니다. 서천열애가 유리병에 든 감로수를 남원 각후와 광모강 유수에게 뿌리며 자, 아브라카다브라! 자, 이런 주문을 외웠습니다. 장면이 전환되고 잠시 후 남원 각후는 어떻게 됐어요? 비투 호걸이 되었다. 보입니까? 그죠? 남자로 정말 태어났어요. 기쁨을 감추지 못한 자, 남원 각후는 자, 반평생 품었던 한을 잊고 그제 즐거움이 도는 얼굴로 옥황상제께 땡큐! 자,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한편 강모강 유수의 씩씩한 몸도 순식간에 이젠 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묘사가 쫙 나와. 이 묘사는 되게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묘사가 쫙 나오는 거예요. 카리나로 태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면 카리나로 태어났어요. 자, 태음성 의무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서 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옥황상제가 말했습니다. 자, 내가 낭원의 소원을 따르고자 하니 너희들은 각각 태어나고 싶은 곳을 말해보아라. 자, 이제 중략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곽후와 유수, 자, 유수의 갭이 음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각 강왕, 조수와 설려주로 완성했습니다. 곽후는 강왕으로, 남자로, 유수는 조수와, 이름 자체가 딱 여성 이름이잖아. 그치? 좀 그런가? 수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누구야? 음후는 자, 설여주로 환생했습니다. 곽후와 각별한 사이였던 신우이, 자, 백희공주는
자, 바로 위오키로 환생합니다. 강왕은 조슈아가 혼인하고 이후 전쟁터에서 돌아온 자, 위오키와 혼인합니다. 자, 강왕이 누구예요? 곽후. 조슈아가 유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수수!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강왕이 남자로 태어났고, 예전에, 유수의 아내였을 때, 그 고생을 했었죠? 자, 속으로 뭐 할까요? 이제 뒤졌어. 이런 생각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뒤졌다, 이제. 자, 조슈아. 외국 이름 같지 않니? 왠지 조슈아. 이런 느낌 아니야? 자, 노발대발. 자, 무슨 얘기예요? 분노하다는 얘기입니다. 할아버지 발은 큰 발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노발대발. 굉장히 화가 났다. 자, 이런 뜻이에요. 베개를 베고 누우니 머리에 쓴 관은 벗겨지고 귀 밑에 비녀는 빠져 있었다. 가을 물결같이 맑아서 두 눈에 자, 녹이라는 것은 분노한 기운이죠. 등등한 가운데 밤에는 자, 근심과 원한이 자, 가득하니 강왕이 한참 동안 살펴보다가 원래 곽후였습니다. 과인이 죽지 않았는데 채온루에 박복한 청상 호럼이 모습이 어찌된 일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상은 이제 과부라는 뜻이고요. 젊은 날의 과부라는 뜻이고 그래서 호럼이 지금 무슨 얘기야? 야, 내가 안 죽었는데 왜 표정이 왜 그래? 이런 얘기야. 채온루에 박복, 뭐 운명이 기구한. 자, 왜? 과부 모습이 어찌된 일이요? 이거 뭐예요? 비유예요. 이거 중요한 거야. 거기다 적어. 비유라고 적어줘야 돼. 비유. 뭐 과부가 됨을 슬퍼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비유야, 비유. 자, 자세히 자,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이 몸이 호럼이나 과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대왕께서 이미 위씨를 만났으니 위씨 누구야? 위오키. 그렇죠? 저기 중략부 줄거리 마지막에 위오키를 만났으니 저는 박명한 사람입니다. 첩이 스스로 깊은 방에 거처하며 죽으려고 하니 엎드려 받아왔건데 묻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말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선지는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나 매우 힘들어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질투하는 거야, 그지? 자, 그랬더니 자, 말을 마치고 화가 난 기색이 드러나니 강왕이 교만하고 속 좁음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위씨는 나와 혼인을 약속했던 옛 사람이요. 또한 남서 땅에서 세운 큰 공은 갚을 길이 없고 과인을 병에서 구한 은혜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금께서 자, 표창하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이고 과인이 또한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위씨가 공중에 온 지 겨우 이틀인데 부인이 이처럼 투기는 이제 질투예요. 투기.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소. 부인의 이러한 뜬금없는 행동을 내가 어찌 웃어넘길 수 있겠소. 스스로 성질을 이기지 못하여 자녀를 또 자녀까지 때리니, 그죠? 애까지 때렸나 봐. 때리니 투기하는 부인이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대장부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겠소?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말을 마치고 장면 전환했습니다. 남궁으로 향했습니다. 조슈아가 자, 강왕의 그 준절한 기색을 보니 평소 자, 진중했던 사랑이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립니다. 조슈아. 문득 유모 게파가 자, 들어와서 좋은 말로 위로합니다. 이럴 때 조슈아가 탄식합니다. 나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보다는 자, 대비죠. 차라리 가난하면서도 가난한 선비의 아내가 되어서 보리밥과 푸성기 반찬에 만족하고 나무 뿌리와 고사리를 캐며 살기를 항상 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나는 어떤 삶을 원했다는 얘기야? 부귀영화 다 필요 없고 마음 편한 게 좋아. 이런 얘기지 지금. 자, 그래서 마음이 편하길 원했다. 억지로 아닌 척하고자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전한 운명이다. 나 죽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이제 업보라고 하는 거죠. 업보. 게파는 조슈아가 어렸을 때부터 젖을먹여 키운 정이 깊었다. 그 신세가 불안함을 생각하니 어찌 마음이 편하겠는가. 자, 뭐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이런 걸 이제 서술자 개입이라고 하죠. 의문형으로. 서술에서 의문형으로 사용되면 10개 중에 9개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알겠지?
자, 우울하였으나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개파는 본래 성품이 모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위오키를 해칠 마음이 하지 않았다. 이것도 뭐예요? 이 사람의 인물됨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이런 걸 또 서술자 개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지? 자, 이날 밤 창면전한 밤 강왕이 남궁에 이르러 위오키를 대하니 체크는 다 해놨습니다. 좀 집중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졸려. 알겠죠? 졸려. 자, 옷 같은 자태와 달빛 같은 광채가 새로웠습니다. 왕이 쪼개며 말합니다. 과인이 과연 아내의 복이 넘치는 것 같소. 과인이 본래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오매불만 구한 것이 아닌데 하늘에서 성령, 쉽게 말하자 천사를 점지하였으니, 그치? 이해 확실히 오죠? 천사를 점지하였으니 부부가 된 성인 성녀 우리들을 기리는 시경의 노래가 부럽지 않소. 또한 조씨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그 뒤를 이었으니 그대가 태임 태사의 덕을 이어 나에게 내조 잘해.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됐어요. 자, 넘겨요. 자, 내용 파악은 됐습니다. 자, 문제들을 좀 가볍게 볼까요? 자, 오늘은 문학을 다 끝낼 거예요. 다음 주에 독서 다 끝낼 겁니다. 독서가 총 4개인데 남은 게. 자, 31번. 말씀드렸죠. 문제는 독서까지 다 드렸어요. 문제는 독서 분석지와 그 변형 문제까지 전부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좀 복사기에 좀 문제가 있어서 출력 상태가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그래도 좀 만약에 좀 깨끗한 게 필요하다 그러면 아마 내일쯤 모레쯤 고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에 다시 요청하시면 선생님이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위스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다 끄는 거 보이죠? 전부 다 끊었죠? 전부 다 끊고 오른쪽을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희화화라는 것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없죠? 보통 희화화는 언제 사용합니까? 풍자의 대상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희화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서술자의 생각을 드러냈다는 걸 우리는 서술자 개입이라고 합니다. 편집자적 논평.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에 보니까 내적 갈등 해결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독백을 반복하여. 독백은 뭐예요? 혼잣말이죠? 내적 갈등이 해결되는 건 맞아요. 그치? 앞에 있는 곽후가, 그치? 되게 힘들었는데 해결이 됐죠? 자, 근데 독백이었습니까? 아니죠. 독백 아니고 옥황상제에게 얘기하는 거였죠. 그치? 자, 그래서 독백 아니고 대화였습니다. 자,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의 입체죠. 자, 꿈과 현실이 교차됐습니까? 꿈이 아니었죠. 그냥 천상계, 지상계입니다. 알겠죠? 꿈 아닙니다. 천상계, 지상계예요. 자, 그리고 공간적 배경을 묘사해서 긴박한 분위기. 공간적 배경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통해서 긴장감과 불안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긴박감이라는 것은 긴장감 플러스 불안감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오른쪽 걸 먼저 보고 정오답을 가려내시라고. 여기엔 긴박한 분위기도 없어. 그래서 자, 1번, 그 다음에 자, 5번이 한 번에 날아갑니다. 자, 32번 볼게요. 자, 32번.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자, 이건 디귿. 자, 디귿 한번 보자. 디귿. 과인이 죽지 않았는데, 그치? 아니, 그 모습이 왜 그래? 왜 모습이 그래요? 이유를 알고 싶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때 쌤이 반으로 끄는 거 잘 봐봐. 이런 말하기 방식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문장의 흐름과 선지의 흐름이 같아요. 다시 이런 말하기 방식, 특히 기억 말하기 방식이 아니더라도 밑줄 쳐서 기억부터 미음까지 되어 있잖아. 이럴 때는 거기 밑줄 쳐져 있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거기 보시면, 자, 어디 홀어머니의 모습 외양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유 나옵니다. 즉 텍스트의 이 문장의 순서와 그 다음에 선지가 끌고 가는 순서가 같다는 얘기야. 그러나 선지에서도 어떻게 나왔어? 외양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 어떤 이유 설명 나왔죠. 이렇게 하나의 어떤 대응성을 잡으시라는 얘기야. 알겠죠? 한 번에 쭉 읽지 말고 반드시 끊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33번. 자, 다음은 학생이 윗글을 읽고 작성한 메모 A부터 E 중,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개파, 위옥기를 해칠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계책을 세우지 못.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해칠 마음이 있었니? 이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기 텍스트 파트에서 여러분들 텍스트 파트에서 밑에 두 번째 단락, 즉 개파가 나온 단락을 가셔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위옥기를 해칠 마음을 내지는 않았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확실하게. 결국 우리가 자 인물을 잡아줘야 되고요. 그 부분에 아마 X가 딱 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5번입니다. 34번.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시면 자, 밑에 두 번째 줄. 그냥 가부장제예요. 그죠? 가부장제. 이게 바로 조선의 부조리한 시대 현실이죠. 그렇죠? 조선의 부조리. 자, 그래서 이 부조리를 통해서 5번 보시면 강왕이 남궁에 이르러 위옥희를 만나 내조를 요구하는 것에서 이게 딱 끊어줘야죠. 여기 앞에가 텍스트. 뒤에는 연관성이 있을 겁니다. 가부장적 질서라는 요 단어가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연관성이 있고요. 그럼 대응성을 살펴보셔야 돼요. 내조를 요구하는 게 입장을 바꾸려고 하는 거야? 입장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조를 했는데 이제는 네가 해줘. 이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대응성을 잘 잡아내셔야 돼요. 따라서 자,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우리 대응성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면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텍스트가 있을 것이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를 바탕으로 얘를 볼 때야. 그지? 그럼 선지는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자, 선지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앞부분에 텍스트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 보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선 이 텍스트의 일치성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일치성. 자, 요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와에 뭘 잡아주셔야 되냐면 연관성을 잡아주셔야 돼요. 보통 여기에 연관성이라는 것은 보통 여기서 보통 답이 나오는 경우는 옛날에 그랬지만 연관성 쉽게 말하면 단어가 들어있나 정도만 보셔도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게 3점짜리이기 때문에 자, 요 둘의 관계, 이 둘의 대응성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됐죠? 내조를 요구하는 게 우리 입장을 받고 싶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응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로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옵니다. 여기 연관성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OX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는 가부장 얘기했는데 갑자기 밑에서 신분제도 얘기해. 그럼 틀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 세 번째. 이 세 번째 흐름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몇 점짜리? 3점짜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점짜리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저 세 가지의 세 단계의 사고 과정을 거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돼? 늘 끊으셔야 돼. 이해가죠? 늘 끊어 읽으면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뒤에 우리가 자, 현대 소설이 있습니다. 요거 하면 여러분들 좀 졸 수 있으니까 자, 뒤로 넘기셔서 짧게 끊어갈게요. 제일 끝에 한번 볼까요? 43에서 45. 43에서 45. 자, 이거 잠깐 쉬겠습니다. 30분이요. 자, 먼저 45번 먼저 볼게요. 45번. 자, 가는 일제 강점기고에 나는 산업도시화에. 이거 워낙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일제 분단 전쟁 독재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산업화, 자, 이렇게 나오게, 자, 됩니다. 그래서 산업화, 산업도시화, 이제는 같이 묶는다 그랬죠. 그래서 산업도시화는 두 가지, 가난과 물질 문명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산업화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쭉 보시면, 여기는 뭐 가난도 있지만, 가난이 있을 경우는 이 가난 때문에 너무 힘든 에피소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고 그냥 물질 문명 정도로 보시면 돼요. 됐죠? 물질 문명으로 갑니다. 먼저 거기 한번 볼래? 먼저 여러분들 가시. 자, 가시 보시면 일제 강점기라 그랬잖아. 그치? 요거 우리가 내가 무슨 질문 툭 던질게. 자, 이거 지식인의 입장이니 아니면 소시민의 입장이니? 가시? 가시 지식인의 입장이야? 소시민의 입장이야? 가시. 지식인의 입장이죠? 자, 칠판 봐요. 일제강점기 시 우리가 보실 때
이 일제강점기시는 자 세 가지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죠? 차갑다, 어둡다, 거세다. 이 세 가지로 표현한다 그랬고, 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소시민의 입장과 지식인의 입장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자, 소시민은 대부분 이게 농민이니까. 자, 이걸 통해서 어떤 얘기가 나와줘야 돼요? 가난, 자, 유랑, 가족 해체. 요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고요. 그러면 태도로 가시면 극복의지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태도는 극복의지가 없고,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떻게 본다고요? 민족의 순환, 이렇게 본다 그랬어요. 민족의 순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식인의 입장 봅시다. 지식인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가난, 유랑, 가족 해치 자체가 없다 그랬지. 저런 얘기가 없고 보통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되냐면, 자, 저기 차갑다가 나오게 되면, 자, 뒤에 뭐가 나와요? 따뜻하다 얘기가 나와줘야 돼요. 자, 따뜻하다. 얘들아, 왜 이렇게 힘들어? 야,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쉴게. 알겠지? 잠깐 쉴게. 짧게 제가 어차피 오늘 문항만 할 거야. 문항만 할 거니까. 자, 조금만, 요거까지만 하자. 요거까지만 하자. 차갑다. 뒤에 따뜻하다가 나와야 되고요. 자, 어둡다가 나오잖아. 어둡다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밝다 의미가 나와줘야죠. 굳이 시어로 얘기한다면 어떤 거예요? 이건 봄일 거고요. 이건 봄 같은 얘기 나올 거고요. 자, 이것은 이제 아침 같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 이런 얘기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거세다가 나오면요. 어떻게 많이 나오면 우리가 여기서는 생명력이 나오죠. 생명력. 그렇죠? 생명력이나 어떤 희망. 자, 이런 것들이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꽃이나 별,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와. 그렇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린 태도는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됩니까? 플러스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냥 광복, 독립, 이러한 극복 의지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핵심이야. 핵심.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뭐 수능을 보든 수특을 보든, 자, 다 여러분들 현대시가 수특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리란 보장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시를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줘야죠. 그래서 거기 사고과정 자체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보기에서 일제강점기 나왔네? 그럼 머릿속에 일제강점기, 이미지 차갑다, 어둡다, 거세다? 그럼 두 가지 방식으로 봐야지. 소시민과 지식인. 이해가죠? 그럼 태도까지 잡아지잖아. 민족의 순환이네? 그럼 요거 바탕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만약에 가난, 유랑, 가족 해체 얘기가 없네? 그럼 무조건 지식인의 입장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끝날 거야. 이렇게 하고 보셔야지. 이해가? 자, 그럼 봐봐. 이거 볼까? 얘들아, 여기도 봐봐.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시 어디까지? 끝까지 마이너스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여기서 마이너스로 끝나느냐, 플러스로 끝나느냐의 그 차이야.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그러니까 시 중반에 만약에, 여기에서 시 중반에 대한 어떤 이미 낱말 뜻이나 이런 걸 물어보게 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여긴 좀 달라질 수 있죠, 그죠? 이 파트는 우리가 긍정이니까, 그치? 자, 그럼 여기 봐봐, 시 봐봐. 아니야, 이따 할게. 그 약속은 지켜야지. 자, 잠깐 쉴게. 왜 이렇게 힘들어해? 괜찮아? 요 시까지 할까? 20까지만 할까?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까? 그 마무리 짓자. 자, 파이팅 해. 자, 별도, 하늘도, 밤도 끝났어. 춥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 세모 잡았잖아. 그러니까 상황 긍정, 부정. 부조리 현실. 그래서 얼어붙었대잖아. 그치? 차갑다 이미지. 무조건 부정으로 해석하시면 돼. 여기는 얼어붙은 심장이에요. 그 다음에 저 밑에 화살표 가시면 저기 이제 고운 심장 얘기가 나와. 보이죠? 화살표, 그지?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얼어붙은 심장 밑으로 한 줄기 가는 어느 난류가 멈췄어. 난류는 뭐야? 따뜻함이잖아. 따뜻함은, 자, 칠판 봐.
따뜻하면 긍정인데 이게 멈췄대.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이잖아. 그치? 난류, 따뜻한 물이 멈추고, 여기까지 다 부정. 지치도록 고요한 하늘에 별도 얼어붙었대. 별은 원래 긍정인데 얼어붙었으니까 그냥 다 부정으로 가는 거야. 알겠니? 그럼 지금까지 나 마이너스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자, 하늘이 무너지고, 만일 얘들아, 자, 봐봐. 별도 얼어붙어. 자, 10번 봐봐. 아이들이 이런 거에서 헷갈리더라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텍스트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밑줄이 여기만 쳐져 있어. 그럼 선지에서 희망이니? 그럼 네 이렇게 대답하면 돼. 이해하죠? 그런데 갑자기 밑줄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럼 두 번째. 희망이 마이너스가 돼서 절망적인 것을 의미한다. 맞니? 맞잖아.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별조차도 얼어붙었으니까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 부정으로 해석해줘야죠. 별 자체는 반짝반짝 빛나는 거니까 희망이 맞는데, 그래서 자, 두도막이잖아요. 두도막. 그럼 얘도 두도막으로 얘기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의미를 파악할 때. 알겠어? 이렇게 끌고 가야 돼. 만약에 밑줄이 여기만 가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도 맞는 거죠. 그렇죠? 밑줄이 여기만 돼서도 자, 희망인데 희망이 안 됐으니까 절망적인 것을, 그럼 맞는 거야. 자, 그 다음 가자. 하늘이 무너지고, 다 부정입니다. 지구가 정지하고, 풀은 색채오고요. 별이 모조리 떨어질지라도. 지금까지 뭐야? 그냥 마이너스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죠. 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시의 마지막이니까 집중해야 돼. 뭐에? 태도에 집중해. 태도가 긍정으로 끝나면 극복 의지가 되는 거야. 가자. 그래도 서러울 리 없다는 너는 고운 심장을 지녔어. 의지잖아. 끝났잖아. 이해 갑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에 이 얘기 있어 없어? 가난유랑 가족회체 있냐 없냐? 없잖아, 이 얘기. 그럼 무조건 지식인 쪽으로 가져야죠. 자, 밤이 이대로 억만년이나 갈리라고 안 간다라는 얘기잖아. 밤이 이렇게 뭐 평생 가겠니? 좀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밤이 아니고 아침이 오리라는 기대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의지, 희망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끝. 시 이렇게 읽는 거예요. 뭘 대단하게 뭐 여러분들 의미를 찾고 그럴 필요 없다. 알겠죠? 이 정도만 읽어도 충분히. 그래서 이따 낱말뜻 나오면 자, 그때 한번 선생님하고 한번 야 44번 봐. 자, 여기까지 끝낼게. 얘들아, 여기까지 끝낼게. 자, 기억 봐봐, 기억. 한 줄기 가는 어느 난류가 멈추고, 자, 난류의 미약함을 나타낸다. 맞잖아요. 난류가 미약한 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잖아. 자, 니은 봐봐. 자, 니은. 자, 니은 보시면. 지치도록 고요한 하늘. 이거 뭘 강조하는 거냐? 하늘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지치도록 고요하다. 맞습니까? 고요한 하늘을 강조하는 거잖아. 근데 2번 니은에 하늘이 별 때문에 얼어붙은 거야? 아니죠. 이해가죠? 만약에 별 때문에 얼어붙었다 그럼 별은 긍정으로 보는 거야? 부정으로 보는 거야? 부정으로 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전압 2번. 이렇게 가야죠. 자, 3번에 디귿 봐봐. 디귿. 질문 던질게. 푸른 별 자체는 긍정이에요. 그렇죠? 자, 푸른 별이 남김없이 떨어질 것. 여기까지 했으니까 극단적 상황인 거예요. 그지? 자, 그 다음 4번에 리을 볼게요. 리을. 자, 리을이 어디? 리을은 좀 밑으로 내려가는군요. 자, 이따 보십시다. 자, 잠깐 쉬어요.